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12월 29일 마지막 국내 증시의 패작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1.9%씩 빠지는 어려움, 거의 역대 최저수치로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어저께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죠. 그 유일하게 테슬라만 3%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상승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최근에 많이 빠졌죠. 제가 캡처 텔레그램에 뭐 간간히 캡처를 올리고 있는데 민망할 만큼 계속 빠지고 있고 또 매수했고 또 계속 빠지고 있고 또 매수했습니다. 뭐 LNF도 제가 어저께 16만 9천 원까지 했었는데 또 뭐 다행히 올라줬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LNF도 올라줬는데 어저께 뭐 사실 뭐 8, 9%씩 떨어졌기 때문에 뭐 오른 것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 이 LNF는 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은 금액을 투자한 종목이고 해서 좀 더 애정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LNF하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양극재 종목들은 뭐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양극재 종목은 제가 필수로 무조건 비중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그런 종목 중에 섹터 중에 이런 소재이기 때문에 좀 더 애정이 있는데 이런 IR 담당님과 좀 더 마지막 날 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눈 부분도 있고 LNF에 좀 업데이트된 소식들도 있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실 얻어맞고 있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를 하면서 2023년도 1분기, 2분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매크로적인 부분이 일단은 좀 잘 풀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잘 제가 지금 매수하는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저도 올해 수익은 좀 안 좋지만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하는 기회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사실 믿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LNF 좀 더 다시 얘기를 들어가서 LNF는 오늘 음,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나왔던 뉴스긴 하죠. 이게 결국은 지금 LNF의 상단을 맡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맡고 있는 게 레드우드 너무나 중요하죠. 미국 진출이 이게 실마리가 완벽하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에코프로빔이나 포스코케미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단을 그래도 뚫려놓은 상태에서 이런 수급적인 문제로 이렇게 좀 주춤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뭐 전기차 수요 부분이 빠지는 것은 테슬라가 빠지니까 저희가 뭐 2차전지 수요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쳐도 NNF는 완전히 그냥 상단이 이것을 막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뚫리지 않으면 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뚫리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더 공매도가 완전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뭐 아, 가장 맞다고 할 수 있죠. 이 뉴스를 보면은 좀 더 뭔가 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레드드 레드드와 합작 공장, 단독 공장 동시에 검토한다. 이게 굉장히 좀 명확치 않은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뒷단에 나오겠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IR 담당님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지만 LNF는 지금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위해서 4개 주 LNF가 어느 주와 접촉하고 있는지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후보지로 뽑힌다. 당연히 레드우드는 제2 공장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짓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그거 듣고 있고 LNF 양극재 공장도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요 부분은 1공장은 다 짓고 거의 완료가 됐고 이 부분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아직 이제 착공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얘네들이랑 말씀드렸듯이 레드랑 하는 부분은 그럼 환경 영향 평가나 여러 가지 법적 그 허들을 굉장히 빠르게 얘네들이 다 준비를 해서 이미 얘네들은 거의 요이 땅만 하면은 바로 이제 공장 짓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다 세팅을 해놓은 부분에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토요타, 그다음에 파나소닉이나 볼보 이런 거래선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나왔지만 LNF는 레드도와 합작 공장을 북미 진출의 기본 모델로 삼되 단독 공장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하나의 공장당 5만에서 10만 톤, 10만 톤이라 보죠. 거기에다가 1조 5천억 정도의 선이 거론된다. 지금 LNF는 경쟁사 대비 다소 지연된 상황이다. 지금 탈락했죠. 그래서 아직은 사실 9월에서 12월까지는 상관없었어요. 다만 25년도에 이제 실제 스타트가 되려면 23년도 내년도 상반기 이제 후반기에는 뭔가 착공이 슬슬 돼야 돼요. 1년 반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LNF도 이렇게 시간이 많은 건 아닙니다. 원래 이때에는 뭐 9월에 안 됐어도 12월이나 1월 달에 됐으면은 크게 상관은 없고 실제 공시도 전혀 25년도 이후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시에다가. 아무튼 에코프로비나 얘네들은 딴 애들은 다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얘네들도 이런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착공은 23년도 하반기에나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늦은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시간이 많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거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레드우드와 합작을 해서 미국하고 유럽은 전부 다 레드우드랑 한다라고는 가정이 있고 실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뭔가 바뀐 겁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봐요. 이제 어쨌든 지금 나라에서 이런 모델을 계속 점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 아마 북미 진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이랑 무조건 하게 되면 얘네들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분이 구조가 돼야 된다. 51대 49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좀 자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레드우드가 무조건 다 오케이 하진 않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계약이 변경이 되면서 LNF도 자체 공장을 또 좀 더 확대. 원래는 뭐 이거 아니냐 뭐 아니면 도어냐 합작이냐 아니면 무조건 전부 다 단독이냐 이 모델이 아니라 이게 양쪽을 전부 다 하는 모델로 좀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IR 담당님과 좀 이야기들을 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드우드랑 일단은 신청을 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잘 신청은 아직 안 했다. 왜냐? 아직 잘 협의는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연말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저희도 외국 법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외국계 같은 경우 보면 다 대부분 쉬죠 연말에. 그래서 얘네들도 크리스마스 이후에 다 대부분 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계약서가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협의가 그럼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다. 그럼 잘 협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정부에서 지금 산업부에서 태클 거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태클 안 걸고 굉장히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잘 협의가 되고 있고 그러면 야 니네 지금 뭐 이게 뭐 계속 잘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상반기 이렇게 뭐 한 2분기, 3분기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네들도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아까 서두에 드렸듯이 25년도에 이제 생산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를 23년 하반기에는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23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빨리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처리가 물론 지금 현대차 이슈나 이 IRA 관련해서 우리나라 피해받는 것들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조금 같은 경우도 뭐 미국 테슬라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것도 있고 뭔가 삐걱삐걱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될 얘네들을 볼모로 잡은 데는 협상 카드로 쓰인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분명히 해줄 겁니다. 이런 것들 뭐 이게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협상 카드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뭐 얘네들을 계속 볼모로 잡고 있을 수는 없겠죠. 나라에서 분명히 이런 소재적인 측면에서 얘네들이 뭐 키는 아니니까 어떻게 말하니까 뭐 얘네들을 계속 이 중소기업을 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얘네 협상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계약서 물론 더 깐깐하게 했겠지만 이 계약서들이 최종적으로 오고 신청을 하면은 승인이 될 거다라는 부분은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기사대로 별도 추진이 맞다. 레드우드 플러스 단독을 한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하면은 원래 유럽, 미국이
전부 다 레드우드랑 하는 거였는데 이 변경되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 산업부와의 승인 절차에서 뭔가 변경이 돼서 이런 되게 굉장히 큰 변경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단독도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사실 원래는 저도 독점 판매를 바랬긴 했는데 이 에르두드랑 워낙 풀이가 엄청나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 대부분의 중심은 코어는 그쪽이랑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 독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돈은 어딨냐 그렇게 지금 뭐 하나에 하는데 1.5조 투자하는데 근데 자꾸 돈 투자할 곳이 많다고 예전에 IR 때도 하셨는데 뭐 실제 유증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계획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근데 뭐 나중에 뭐 자사주 매각하고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시비 전환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뭐 투자할 곳이 분명히 뭐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뭔가 좀 더 구체화되고 하면은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뭐 여지를 남겨놓으시긴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넘겨두고 어 레드도 연말이고 해서 계약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뭐 무한대로 늦출 수 없다.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다. 이 부분에 사실 이 제가 통화를 자주 하는 부분은 이 뉘앙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다라는 의지의 뉘앙스를 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희망 회로가 아니라 어쨌든 이 회사에서도 이제 급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레드도 또 급하겠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테슬라 이슈가 지금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LNF는 완전히 그냥 엮여 있고 완전 테슬라가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지금은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물론 당연히 또 딴 데도 또 이제 막 본물 터질 겁니다. 아무튼 테슬라 물량 감소는 없는가 해도 아직까지 없다. 이런 테슬라랑 같이 묶여가지고 주가가 심하게 빠지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세요. 굳이 이 공장 페이지 2단계 3만 톤도 풀가동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제 풀가동 1월부터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 보통 이제 계약이 나오는데 계약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더니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웃으면서 하셨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4680도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사이버 트럭이 또 6월에 이제 첫 양산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때가 되면 뭐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이 사이버 트럭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달러는 악영향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당연히 뭐 악영향이라고 하셨죠. 이런 거. 그리고 소통이 굉장히 안 된다라고 제가 좀 컴플레인을 했더니 IR 담당 더 뽑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셨고요. 내년도 한 번 더 뽑는다고 했고 엔솔 4분기 최근에 빠지는 것들이 뭐 또 외부적인 변수가 있냐라는 얘기했더니 엔솔 4분기 이거 저도 좀 증권가에서 좀 들었는데 엔솔 4분기가 물론 재고 이연 재고 조정 같은 것들도 이슈도 있고 내부 인센티브도 있고 적자설이 나오고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엔솔과도 굉장히 주가가 연동이 많이 되어 있는 LNF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도 전체 심리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12월 달에는 거의 대주주 이슈가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있었고 거기다 테슬라 이슈도 완전히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들을 뭐 문제는 크게 없다.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이 어, 레드우드가 굉장히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강조를 서로 뭐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도 많이 전달을 드렸고 그리고 북미 유럽 판매 독점했는데 요 부분은 뭐 네. 이 정도로만 됐고 제가 또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는 FSD 요거예요. 제가 FSD라고 해서 자율주행 채택률이 전 세계적으로는 7.4% 북미에서는 14% 정도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가격 할인을 많이 해 하면서도 이런 어느 정도 생산량을 많이 확대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가 수익을 올려서 전체적인 파이는 키우되 수익은 이런 걸로 또 유지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 제가 텔레그램에도 남겼지만 중국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
동력이 만약에 주 단위로 봤을 때 12,000대씩 뭐 적어도 최소 18,000대 막 이렇게 팔리던 게 지금 많이 8,000대까지 줄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쇼핑 그 물류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유럽 수요는 아직 지금 노르웨이는 거의 뭐 거의 분기 사상 최대를 찍었죠. 그런 것처럼 최대한 많이 유럽으로 돌리려고 할 겁니다. 물류 부분이 배 선적 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중국이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유럽이나 기타 국가가 수요가 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신장률은 유지할 거다. 그럼 뭐 유럽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면 LNF를 비롯해서 엔솔 밸류 체인들이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있어서 더 배정이 많이 되면 주문도 더 많이 하겠죠. 그런 쪽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비중을 정확하게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원래 7대 3으로 예를 들어 5대 5로 중국 공장으로 간다고 하면 그게 3대 7이 되면은 파이가 건재하다는 존재하에 유럽으로의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 우리 양극재도 더 많이 나을 거고 우리 셀도 더 많이 팔릴 거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유럽이 또 흔들리면 안 되겠죠. 뭐 전기료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지금 예상치 못하게 너무 테슬라 LNF가 빠지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들을 동원해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뭐 테슬라가 워낙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고 이렇게 급감하는 수치가 나올지를 몰랐는데 이런 유럽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하면 또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테슬라 관련해서는 워낙 저희 2차 전지에 중요하다 보니까 같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혹자는 제가 저도 말했지만 유럽이랑 상관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주가는 또 그런 것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충분히 전기차 수요, 중국 수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계속 한번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너무나 힘들었던 힘들었던 막판에 또 특히 이렇게 고생을 너무나 힘들었는데 저도 또 뭐 이게 여지를 또 줄 듯 또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 1년 내내 단기적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 지치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많이 배우셨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23년도에는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하방을 좀 더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좀 더 매수해 가시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건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 뭐 투자란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제가 딱 그 신처럼 다 팔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은 거에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더 좋은 이런 호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잘 흘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영상을 또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내년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기운찬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